자, 이제 테마 91 공정력과 선결 문제 2입니다. 여기는 이제 당연무효 관련된 거, 당연무효나 취소 사유 그거 이제 하는 거죠. 저 부반청 관련된 거. 처분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 처분이 그러니까 당연무효임을 전제로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원고는 이거 무효예요. 그러니까 내 부반청 인용해 주세요. 이렇게 소송 제기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선결 문제이므로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행정처분의 하자가 무효라고 인정될 때는 이를 전제로 하여 판단할 수 있으나 하자가 취소 사유에 그칠 때는 법원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대표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대표 지문으로 선정했지. 자, 1번 민사소송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 문제로 되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당연 무효라면 그 무효 확인하고 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는 그 잠깐만 그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는 절차에 의하여 무효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요걸 지워야겠네. 여기 오타가 들어갔네요. 그 처분의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네요. 그 처분의 무효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오타가 났네. 그리고 1번 민사소송에서 어느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 문제로 되는 때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없고 어휴 뭔 소리야. 당연무효임 전제로 판결할 수 있죠. 반드시 벌써 뒤에도 힌트 주고 있죠. 뭐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오류 가능성이 큰데 틀렸죠. 여지없이 틀려. 자, 그 다음에 3. 과언업색은 반환 청구 소송이니까 요게 부반청이다라는 거. 를 치환할 수 있으면 실력이 또 높아지겠죠. 민사법원은 선결 문제로서 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죠. 무효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취소 사유일 때 취소를 못한다 이것뿐이에요.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 사유 있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은 공정력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 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서 또 팁 하나 드릴게요.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당연하게 쓰여요. 당연무효일 때도 효력 부인할 수 있다. 요 아까 나오지 않았나? 당연무효일 때도 문제 아직 안 나왔네요. 근데 당연무효일 때도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경우엔 맞는 거겠죠. 근데 취소 사유 있을 땐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하면 틀린 거예요. 없다. 자, 그리고 5번 무효인 행정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모두 민사소송 수소법원에서 선결 문제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여기 밑에 있었네요. 밑에 있었네. 제가 찾는 게 이거였어요. 무효인 행정행위, 민사소송 법원에서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여기는 맞죠. 근데 이렇게 하면 틀렸다. 그리고 6번 행정사건 선결 문제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무효인 행정행위 효력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뭔 소리예요. 무효인 행정행위면 이제 무효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무효 확인 판결이랑 다른 거예요. 무효 확인 판결 이거는 행정법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7번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민사소송 절차에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조세과언업으로 인한 부반청 소송에서 행정행위 당연무효 아닌 경우 민사법원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당연무효 아닌 경우면 취소 사유이거나 적법하거나 근데 적법하면 효력 부인할 수가 없죠. 적법한데 어떻게 그거 무효로 바꿔요. 그리고 위법하더라도 취소 사유에 불과하면 일단 유효. 그래서 무효로 못 만들어요. 자, 9번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행정쟁송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 관련 지문에 이제 포커스가 조금 달라서 제가 여기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이제 과세처분 하자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은 법률상 원인이 아직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소 전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공정력을 깨부셔야죠. 처분청이 직권 취소를 한다거나
뭐 근데 그럴 일은 뭐 잘 없을 테니까 이제 법원에 취소 소송 제기해가지고 취소 소송 관할 법원 항고 법원에서 작사를 먼저 낸 다음에 요 부반청 소송을 제기해야겠죠. 그리고 병합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10. 취소 사유 있는 과세 처분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한 자는 과세 처분 취소 소송 제기하지 않은 채 곧바로 부반청 소송을 제기하면 납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없죠. 먼저 깨부시고 공정력 깨부수고 와야 돼요. 자, 갑이 국세를 체납하자. 아휴, 또 왜 이렇게 길어? 꼼수를 좀 부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읽으세요. 근데 저는 여기로 갈 거예요. 처분의 하자가 취소 사유. 민사법원은 공매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갑의 등기 말소 청구는 기각될 것이다. 맞죠? 그러니까 제가 요거는 왜 또 실어놨냐면 부반청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것도 아셔야 돼요. 기본 강의 땐 이런 거 안 하지. 왜냐면 해봤자 여러분 머리 지진다는데 거기다가 진도 1 올리는 격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쓱 집어넣어도 이제 진동이 좀 덜하죠. 여기서 따따따따따따따따 얘기는 하는데 요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너한테 그 공매 처분으로 인해서 이전 등기가 됐는데 그 이전 등기 말소해달라. 왜냐면은 공매 처분이 이제 무효니까 이제 요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스템을 모르더라도 요것만 해도 알 수 있겠죠. 찬찬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12번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해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확인하여 여기 나오죠. 민사소송에서 무효 확인 판결 이건 못해요. 그러니까 처분이 무효냐 아니냐라는 거를 판사가 딱 머릿속으로 판단할 수는 있는데 판결문으로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 그걸 낼 수는 없어요. 무효 확인 판결을 할 수 있는 거는 항고법원, 행정법원 중 항고소송 담당 법원 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요 머릿속으로 무효를 확인한다. 이거랑 무효 확인 판결을 한다. 요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당이득 판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민사법원에서는 인용 판결, 기각 판결, 각하 판결 이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인용 판결은 부당이득이니까 제 돈 돌려줘라. 기각 판결은 야, 네 주장 이유 없다 이렇게 까는 거 요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행정법원 중에서 이제 행정법원에서는 만약에 취소 소송 제기한다 그러면은 이제 인용 기각 판결하는데 그 인용 판결하면 야 저거 취소해 공정력 깨부순다 이제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효 확인 소송 제기됐을 때 야 요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할 수 있는 게 다르다 이제 이런 개념이죠. 자, 이제 형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처분이나 조치 명령 위반, 명령 위반죄. 이를 이유로 처벌을 하려면 죄죠. 그 처분이나 조치 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요. 당연무효이거나 취소 사유, 어쨌든 위법. 한 처분으로 인정되면 그를 처벌할 수 없다. 맞는 내용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없어서 제가 예상 문제로 만들어 놨어요. 유사하지만 행정청의 조치명령에 위반하여 명령위반죄 나왔다. 해당 조치명령이 당연무효인 경우에 하나요. 벌써 틀린 냄새가 나죠. 당연무효든 취소사유든 이제 그 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죠. 자, 관련 지문. 도시계획법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9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당연무효이거나 그럼 당연무효가 이거나 혹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법 한때는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맞죠? 찬찬히. 자, 3번 구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 법률 구조에 의한 소방시설 설치 유지 관리에 대한 명령이 행정처분으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 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명령 위반을 이루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맞죠? 그리고 여기서 하자가 있어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일지라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도 맞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던 건축물 비닐하우스 매수한 자에게 구청장 철거하여 원상 회복하라고 시정 지시 했는데 위법해요. 그러면 당연무효가 아니라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라면 벌써 냄새가 나죠. 오답의 냄새가. 이렇게 ASMR. 자, 이러한 시정 지시는 일단 따라야 하므로 이 밀려오는 자괴감을 어떡하죠? 여러분이 좀 보듬어 주세요. 자, 이러한 시정 지시에는 일단 따라야 하므로
아니죠. 아니죠. 당연무효가 아니라도 위법하기만 해도 그러니까 취소 사유만 있어도 이 시정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5번 주택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위법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이거 무슨 냄새야? 오답 냄새. 시정명령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죠. 문제 푸니까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잘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공정력과 성결문제, 형사소송, 테마 93입니다. 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라면 형사법원은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형사재판을 할 수 있으나 하자가 취소 사유에 그친다. 그러면 형사법원은 처분의 효력을 스스로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맞죠? 처분이 유효임을 전제로 형사재판을 하여야 한다. 이런 문제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유사지문 형사법원은 행정행위가 당연무효라면 성결문제로서 그 행정행위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여기 무효에도 효력 부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는 거 나오죠. 자, 2번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형사법원은 성결문제로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맞습니다. 취소 사유면은 형사법원이 그 처분을 무효로 날려버릴 수가 없잖아요. 유효한 걸 무효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공정력을 깰 수가 없다. 다 똑같은 말이죠. 자, 관련 지문입니다. 영업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던 무허가 영업을 한 죄로 기소. 그 취소 처분에 대해서 취소 사유가 있음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취소 사유 같은 경우에는 형사법원이 심리 판단할 수 없다가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 취소 처분에 취소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먼저 취소 소송 행정법원 가서 취소 소송 제기해 가지고 저 취소 처분 날린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결을 해야겠죠. 그리고 4번 하자 있는 수입 승인에 기초하여 수입 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 당의 수입 면허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유효하죠. 그러니까 유면허예요. 그러니까 무면허 수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5번 판례에만 물품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일단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하여 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하면 세관장의 면허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무면허 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 맞죠? 6번. 자, 연령 미달 결격자인 피고인, 소외인의 이름으로. 요 소외인은 요 지금 소송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니까 요 소송 형사소송이니까 검사 있고 지금 이 연령 미달 결격자 요 17살짜리 애 있고 그다음에 지형 이름으로 면허 받았는데 형은 소송 바깥에 있죠. 그러니까 다 소외인이에요. 그때는 뭐 소송에 안 껴 있으면 뭐 누구든 다 소외인입니다. 소외 1, 소외 2, 소외 3 그리고 형사 재판에서는 공소외 1, 공소외 2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합니다. 이름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되지 않으나 유효하므로 요거는 알아둬야 돼요. 이거는 연령 미달자에게 면허 부여한 거는 취소 사유다. 요거는 취소 사유임. 요건 알아둬야 돼요. 그래야 요 다음 단계를 판단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요 뒤에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거는 우리 공부한 걸로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겠죠.